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장마철인데요. 요즘의 장맛비는 한 번 내리면 그야말로 쏟아붓는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입니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런 물난리를 부추기는 게 꽉 막힌 배수구입니다. 장마철인 요즘 현장 곳곳은 어떨까요? 현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불어난 빗물에 꽉 막힌 도로. 장마철이면 도심 여기저기선 어김없이 물난리가 일어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인 부산, 시내 곳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상가 건물 근처에 배수구들이 줄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 냄새 때문에? 그 냄새 많이 나요, 근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빗물바지를 통째로 막아놓은 건데 인근 배수시설이 동시에 막혀 있어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곳에선 이처럼 배수시설 위에 천이나 고무덮개가 올려진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구와 배수구를 통해 제때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주택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쓰레기 더미가 쌓여 또 다른 악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밑에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노면상에 있다 보면 이제 범람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제 많은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큰 사고로도 이어지고. 각 지자체가 장마철마다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악취를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배수 시설을 막았을 때 처벌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도심 속 물난리가 또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해운대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피부과 원장 홍모 씨의 모습입니다. 앞서 홍 씨가 2016년부터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자기 병원을 만들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산의 18개 의료생협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 8개 의료생협은 인가 취소, 그리고 나머지 10곳 중 1곳은 과태료, 4곳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그 홍 씨의 의료생협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병원 개설의 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회계 서류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현장 점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시의 조사는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홍 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신의 의료생협 보고서입니다. 홍 씨 병원의 연 매출은 1억 4천만 원, 184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생협 병원은 반드시 매출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환자에 대한 매출이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홍 씨는 연 매출의 50.8%가 조합원이었다고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과 진료자들을 대조해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단 6명이던 조합원 진료자 수는 부산시 보고 직전 무더기로 늘어납니다. 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직원들은 서류 통과를 위해 조합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기 조합원들 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매출 자료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 합의된 사안 자료를 올려달라. 그렇다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류 조작은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부산시는 특정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진료가 늘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합원을 제가 이렇게 제조를 못한 거는 사실 뭐 핑계 같지만 시간적인 그런 여유라는 것도 조금 부족했고요. 10개를 다 같이 골아야 되니까. 경찰은 의료생협 개설 때인 2016년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동원됐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시는 조합원 진위 여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법 자체가 보강이 돼서 조합원도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자본금도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켜지는 데가 올해 9월이에요. 같이 해서 해야 되기,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 8개 의료생협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핵심은 건들지도 않은 채 서류만 훑어본 부산시의 감사 결과. 과연 믿을 만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은 지 무려 48년 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구 영주동 시형 아파트가 이 테라스형 건물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설계안인데요.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도심 재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 영주 시민 아파트의 재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1위로 선정된 건축 디자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최고 높이 17m. 기존 삼복도로 아파트의 경사면과 조망권을 그대로 유지해 3개 동을 재건축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전시 공간으로 보수해 마을 기념관으로 보존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2개 동은 각각 36세대와 30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행복주택 1개 동에는 27세대가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아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단지 중앙에는 마지마당을 조성해 옹벽으로 단절됐던 도로와 연결했습니다. 단지 뒤편으로는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만들고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 일과 휴식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상부로 접근을 훨씬 쉽게 만들어 드렸고, 이제 도로면의 옹벽들을 다 없애고 그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접근이 훨씬 쉽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부산의 경사지 집합 주거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삶의 기억과 흔적을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의 경사면을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적 디자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건축 개념은 앞으로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도심 재건축의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3차원적인 방법으로, 소위 입체적인 방법으로 땅의 레벨과 건물의 레벨과 또 옥상의 레벨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도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부산시는 이번 심사 결과를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 후미진 공간이 벽화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학생과 학부모 또 인근 대학의 언니 오빠들이 동참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환경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회색 빛의 시멘트 벽으로 길게 늘어선 운동장 옆 담장. 삭막하기만 하던 이 길이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됐습니다. 어둡고 칙칙하던 학교 구석의 작은 통로. 이곳은 바닷속 물고기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후미진 공간 벽화 그리기 작업입니다. 동아대 미술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벽도 넓고 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아이들 같이 하고 막 선생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학부모님들까지 와서 도와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완성하면 되게 보람차일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그려놓은 스케치에 엄마와 함께 색칠을 하면서 학생들은 미술 실력도 쌓고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민다는 뿌듯함을 안게 됩니다. 어른 돼서도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벽에 막 하얀색이나 막 단색밖에 없었는데 꾸며지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 손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또 영광이고 또 아이들이 요거 보면서 또 꿈도 키우고 같이 또 좋은 일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에는 무려 34개 학교가 지원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재능 기부와 진로 체험으로 시작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앞으로 부산의 많은 학교를 얼마나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코렌스와 생산설비 신증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렌스는 지난해 매출 3,6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부산 강서구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강서구 3만여 평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1,200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20여 개사도 동반 입주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 왜곡 날조됐다며 부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시민단체와 공동 철새 조사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기술했으며 조류와 포유류 등 각종 조사를 불과 8시간 만에 마치는 등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해당 보고서의 반려와 부산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는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다리로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의 거래가가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 2017년부터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3,000톤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